자, 연예인 하겠다고 생전 처음 반항하던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자식 고집 이야기잖아요. 오.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직에 그만두고 서울에 사업을 혼자 살며 사업을 했고 아내는 이제 그 아들과 같이 이제 지방 도시에서 교직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 사학재단으로 그 서울의 명문대학을 그 많이 그 진출시키는 그런 그 학교인데 근데 저희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우리 사촌까지도.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그래도 이제 50이 안에 들었으니까. 높이네. 이제 제 나름대로 뭐 흐뭇하고 저 표현은 못하지만은 참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고3 때 저에게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서. 도저히 자기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왜? 나보고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월 달에 이제 지금 뭐 그 연예 기획사 그 3대 큰 연예 기획사에서 3대 연예 예, 기획사에서 이제 지방을 순회하면서 오디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걸 응시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아이고 5월 1일까지 이제 뭐 그 기획사 숙소로 들어야 된다. 근데 수능이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면 이제 사건이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녀석이 이제 듣질 않으니까 들어가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아내가 교실에 자율학습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못 도망가게 이제 차 안에다 이제 옆에 앉혀놓고 이제 설득 작업을 했죠. 6개월만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내가 너 가수 한다는 거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은 뭐 대학가요제도 있고 오히려 아이들 그런 숙소에 들어가면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득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아들한테 그 반항 전 끝까지 간다는 그런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저도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막 말로 그냥 가볍게 손찌검이지 막 이제 해버리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밖에서 있던 아내하고 담임 선생하고 막 차문 열고 이제 막 아들을 빼내더라고요. 참 지금까지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이놈이 나한테 반항하는 거 보니까 얘도 이제 컸구나. 나름대로 이제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아들하고 같이 와서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말대로 포기를 하겠습니다. 지도 생각을 했겠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내가 해방을 넣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포기를 하는데 가수에 보면 꿈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소리가 없길래 학교를 잘 다닌 줄 알았더니 이제 아내가 한 달 정도 뒤에 와서 이 녀석이 수능 모의고사도 백지도 내고 모든 시험을 다 백지를 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제가 리드싱어를 피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국립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3월 1일자에 교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발령장 가지고 이제 연락 와도 안 가고 세 번째 마지막 독촉장이 온 거예요. 이제 이걸 아버지가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야. 제 하숙집으로. 저 교사 안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근데 그때 아버지 그때 시대의 눈물은 개미 눈물보다도 더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 이제 교직에서 제 꿈을 포기를 하고 이제 교직에서 이제 체육교사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나도 참 내 꿈을 아버지 때문에 저버렸는데 아들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 후배가 그 라이브 카페를 하는 후배가 있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보라고 해서 이제 두 곡을 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눈이 매 눈입니다. 괜히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네는 좀 하는데 너는 큰 가수가 될 소질이 없다. 너는
이런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같이 밥 먹던 탤런트 심양홍 선배가 너 연기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이제 오히려 연기 생활을 하다가 가수 길로 가는 것도 어떻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근데 여름방학을 시작하는데 아들이 혼자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니? 서울 구경 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서울 와서 좀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서울 구경 좀 하러 왔다고. 아들이 방학이 끝날 무렵에 아들 한 이야기가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알바하면서 연기 학원을 다녔대요. 연기 학원을 다녔는데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쪽으로 좀 제가 좀 진로를 정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너는 그 대학에 오면은 연기 하고 싶다면 내가 연기 시켜주고 가서 내가 밀어줄게. 일단 대학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럼 아버지 제가 조건 하나 걸게요. 그래서 그래 뭔데? 제가 4년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테니까 제가 합격을 하면은 연극영화과 제가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머리를 회전시켰죠. 3, 4개월에 지가 4년제 연극영화과를 어떻게 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각서를 썼어요. 이제 각서를 썼는데 이 녀석이 이제 지방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 학원 다니고 내려가는 그걸 이제 그래서 하는데 서울에 2개의 대학을 합격을 한 거예요. 두 개나. 야, 그게 있네. 그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지금 3류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3류예요. 그냥 배우 생활을 하는 거지. 저는 체육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아들은 이제 뭐 그쪽에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뭐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아들한테 그 허락을 한 것이 나는 내 꿈을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얘 앞에서 울었으면 얘도 포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도 아들이 큰 배역을 못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일단. 근데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아드님이 연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뭐 대학 때부터 계속 뭐 대학 내에서 연극하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아니 있죠. 근데 지금 계속 이게 3류 배우라고 하시니까 이게 왜냐면 학교에서는 배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 계속 자연스러운 배우가 어딨어요. 40에도 되고 50에도 되고 아니 하는데. 군대 기간만 활동을 못했고 예. 계속 뭐 요즘도 뭐 시험 보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4살. 아직 멀었네. 아직. 그럼요. 근데 저도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어색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안 됐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이런 경우에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빠가 야 역시 내가 우리 아들 시켜있길 잘했다. 인정하게. 이러실 것 이제 같아요. 시작이니까. 정답이야, 정답.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직 요즘에 뭐 애들도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자기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결혼하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34살이나 먹었는데 남자들은 다 결혼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여자 사귀지 마라. 너는 여자 사귀지 마라. 너는 문제 있는 게 아니. 근데 여기 들어보세요. 네가 능력이 없는 애가 결혼만 해서 아내만 고생시키고 맞는 얘기야. 그건 사내 대장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네가 그런 정상에 섰을 때 결혼을 해야지 여자는 절대 그때까지는 사귀지 마라. 내가 이제 그렇게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아드님 성함이 윤민. 예, 윤민. 예, 윤민 이제 아드님께서 지금 전화 듣고 연결돼 계시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씨 의원이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빠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전화 연결돼. 목소리 좀 반갑습니다, 윤민 씨. 그러시구나.
예, 인사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유춘 해설위원님 아들 윤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은. 아니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전화 연결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솔직히 본인의 감정이 어땠어요? 그때 그때 생각나. 옛날 생각나니까 좀 울컥하는 것도 좀 있고. 예, 근데 어찌됐건, 뭐 저는 아버지의 뜻을 꺾었기 때문에, 사실, 네, 아버지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하게 만든 것도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아버지 뜻을 꺾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미니 앞에서 그때 막 화를 내지 않고 진짜 눈물을 흘렸으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었을까라는 살짝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남았는데 혹시 아버지가 그때 진심으로 만약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진심으로 만약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네, 아빠 저 눈물을 공부할게요. 닦아드렸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빠 저 눈물을 공부할게요. 닦아드렸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러세요? 아유. 아버지 노래 보면 들어갔나 봐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희님, 저 개그맨 정성호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이 밴드 생활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노래방 가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뭐야, 어렸을 때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행달처럼 내가 옛날에 한때 날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아빠 심정도 이해는 가죠.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대형 기획사 막 스터 간다고 그러고 그때의 아버지가 손찌검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약간 서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당연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꿈을 되게 갖고 싶었고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지라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손찌검 하셨을 때는 정말 좀 많이 서운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맞고서도 서러워서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네. 아빠도 울었어요 그때 때리면서? 아니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때리시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때리시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때리셔. 아니 근데 예, 그때 예, 예.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내 꿈을 아빠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게 나았을까? 아니면 난 지금 내 선택에 절대 그 고집에 후회가 없어라고 확신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저도 지금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한 지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주로 영화에서 활동을 주로 했는데 단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솔직히 그 무명 배우가 수입이 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입이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스스로도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대본만 잡으면 또 연기 연습만 해도 또 행복한지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후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예. 저 어른들은 또 결혼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 예. 너는 능력 될 때까지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 아까 아버지께서 뭐 연애도 하지 말라라고 실제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연애도 하지 말라. 예, 근데 연애는 솔직히 다 하고요. 연애는 솔직히 다 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연기를 하려면 예.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아버지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고집은 좀 아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좀 버리세요 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예.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이제 적지 않으시고 집안일도 어머니도 이제 버거워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 뵈러 가면 좀 보면서 어머니가 짠해. 이제 물론 거의 신세한탄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그치.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솔직히 아들로서 좀 많이 속상하긴 하거든요. 지금 아빠 지금 울고 있거든요. 아빠 지금 두 눈에서 눈물 흘리는데 좀 사랑한다고 좀 해주세요. 네네네. 그 눈물 옆에서 닦아주시면 돼. 눈물 옆에서 닦아주시면 돼. 아버지가 좀 어머니를 좀 많이 좀 이제 집안일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야,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예. 우리 윤민 씨. 예예.
저기 마지막으로 고집센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빠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진짜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외갓집이 다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예.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셨을 당시에 이제 신혼 때 일요일에 이제 성당에 가시는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디 가냐? 어머니가 성당 간다라고 하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남편만 믿고 살면 되지 뭘 돈 있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어라. 맞는 얘기야. 나이 믿고 살아라 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그 말에 반해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당을 안 나가셨거든요. 그 말이 반해. 근데 최근에 다시 나가고 아, 믿을 데가 없어. 믿을 데가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아, 예. 근데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야, 진짜 센스 있으신데? 그렇죠. 맞아요. 아니, 지금 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윤민 씨한테 그냥 뭐 답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죠. 어제 네 엄마가 그러더라. 너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근데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네게 안 되는 거야. 아니, 따뜻한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괜히 네 물어봤다. 선에서 네가 최선 다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빠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나? 예, 기대도 안 해요, 아버지. 저도 내려놨습니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아, 윤민 씨. 고집이 멋진 고집인데요. 예.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